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점점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시 구간대 약간씩 먹구름이 끼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하나둘씩 나옵니다.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오늘 조금 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6종목 콕 집어 알려드리는 시간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고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 6종목은 일단은 바이러스 테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힘이 좀 빠진 상황인데 GH 신소재 최근에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는 독감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 HMPV, 메타뉴모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일단 중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수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침을 하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바이러스 충돌하게 돼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기침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기침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날이 많아진다라는 건, 인두라든지 폐에 염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장기의 어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진단키트 다음 쪽에 중증의 어떤 염려 때문에 아마 음압병실 관련주인 GH 신소재가 좀 시간차를 두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2%가량 현재 그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꺾였는데, 일단은 질병청에서 어제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흔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이런 그 우려감들 지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1월 6일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바이러스 테마가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사회적인 심각성이라든지 치사율이라든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다시 좀 이제 화두가 되게 돼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의 어떤 성격으로 일단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격 매수 좀 자제를 하시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조정폭이 좀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섣부른 어떤 저가 매수,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잘 아시겠지만 엠폭스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좀 연관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단계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우선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폭이 꺾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러스 테마 좀 씻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자. 그리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저 기분 좋은 테마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SKC입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유리기판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샘플입니다. 샘플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공개를 했다라는 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브로터건까지 이 유리기판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리기판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HBM이 테마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섹터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유리기판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SKC가 이 자르는 공정인 이 싱귤레이션 공정을 얼마만큼 완성을 시켰느냐,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게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면은 상용화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C는 잘 아시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유리기판의 대장주.
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또 IMT입니다. IMT는 이제 HBM 관련된 어떤 세정 장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상승폭은 3.3%밖에 되지 않지만은 차트적으로는 조금 이제 관심도가 높다고 봐지고 오늘 이제 분위기가 삼성전 쪽에서 하이스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플러스 HBM. 어쨌든 HBM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들.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향 어떤 HBM 관련주인 IMT 같은 경우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HBM 이건 하이스 쪽이겠죠? HBM, 유리기판, 액심 냉각 요쪽이 아마 조금 이제 시세가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펙트입니다. 하이닉스 얘기만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3%가량 현재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젠슨왕이 GDDR7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에서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칫 좀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정말 안 좋은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만드는데 어쨌든 초도 물량을 이제 공급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공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론의 어떤 관련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던 아니면은 마이크론이 공급하던 누가 공급을 하던 아무나 이겨라 이런 관점에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이물질 있을 때는 그냥 세게 한번 하는 게 도리어 좀 더 낫기 때문에 좀 세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GDDR6인데 일단 삼성전자 이슈에서 상세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상승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하락하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산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5%가량 이제 약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나로스페이스, K9 자주포도 그렇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그렇고 지금 폴란드 쪽으로 가야 될 물량이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야 될 물량이 있잖아요.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180대 공급이 이루어진 공급이 확정된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820대 정도 이제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폴란드가 지금의 어떤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은 쓰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입국 연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도 아마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산인지 원전 같은 경우는 나라 대 나라로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유를 해서 아마 이런 수출 계약 차질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체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동 쪽까지도 이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시적인 노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만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종목은 이제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젠순왕 말 한마디에 테마가 좀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7일부터 현재 3일 연속 현재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9%가량 하락이 나왔고 소위 말하는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였던 상용화는 한 3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린 건 알고 있지만 30년이라는 정말 무기한 시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 발언이 제가 봤을 땐 차익실현의 빈미가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달리 말 그대로 테마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마는 테마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낮다고 판단되게 되면은 그 이상은 노리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내 몫인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대응을 하셨다라면은 아마 오늘 급락을 좀 피해갔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전순당 CEO의 입금 효과가 상당합니다. 많은 종목군들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급락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전순당 엔비디아 CEO의 영향 그리고 또 양자모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뭐 양자모, 자율주행, 로봇 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대한 대안 마련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상형 월드컵 진행합니다. 다음 주까지 많이 갈 종목은 어떤 게 될지 참고로 후보 말씀드리면 HT테크놀로지, 수젠텍, SKC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바로 이어서 10시부터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구간 증권 통파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파가 불어도 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10가지 퀴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문제 가운데 한 문제에 대한 힌트 나갑니다. 네, 오늘 정말 춥죠? 오늘 힌트는 겨울입니다. 겨울과 관련된 문제 하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방송 보시면 통아저씨가 많이 정말 쉽게 풀 수 있도록 힌트 많이 드리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여 가운데 증권 통팟은 더욱더 활기를 찾아갑니다. 친구 초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초대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좋은 이 TTR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10명이다 하면은 이 10명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마이 코드 있습니다. 이 코드를 친구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 친구가 코드를 입력하고 또 증권 통팟 들어오셔서 문제 푸시면은 두 분 모두 다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약간은 좀 휘청되는 9시 구간인데요. 끝까지 안전띠 든든하게 매시고요. 전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